갑자기 올해부터 하기 시작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왜냐면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얘네를 지속하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편지 쓰기. 편지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연말 연초에 편지를 자주 써요. 이미 몇 통 썼고 또 연말 연초에 사람들 만나면서 주고도 받았는데 1월 6일에 친하게 지내는 남동생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1월 6일에. 근데 그 친구가 디지털 디톡스 같은 걸 하면 죽는 사람이에요. 정말 도파민 중독 중에 중독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애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군대를 들어가서 핸드폰을 받지 않는 날에는 심심해서 죽을 것 같다. 방대한 양의 편지를 써달라. 신신당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불침번 쓸 때나 쉬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편하게 읽으라고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이 얼굴에 갖다 대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확 죽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퍼스널 컬러 오바다.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우체국에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4일치를 한 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편지에 한 통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요거 하나에 한 2, 3일치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저거는 그거예요. 지금 설 연휴여서 설 연휴 동안 있었던 일을 며칠 묵혀놨고요. 오늘 1월 30일인데 연휴가 끝나면 아마 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매일 쓰니까 일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으려고요. 제가 얘기해놨어요. 나중에 돌려줘라. 내가 봤을 때 이건 2025년 1월에 내 일기나 다름없을 것 같다.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돌려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당일 특급으로 항상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른 걸로, 그렇다고 군대 당일에 도착하진 않지만 약 4,000원이 들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지금 몇 통씩 보내주고 있잖아요. 몇 주째. 3주째? 2주째? 그래서 배송비도 청구할 겁니다. 이 편지에 드는 돈이 지금 너무 많아요. 편지지도 계속 있고요. 아무튼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수료하게 되면 더 이상 안 할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2월에 거의 진짜 딱 한 달 차이로 또 다른 후배가 들어가요. 근데 걔도 만만치 않게 친한 친구여서 걔 것도 몇 통 보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얘만큼 보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걔한테도 조금 해야 돼서. 물론 걔네가 수료를 하고 나면 안 하고 있겠죠? 더 이상. 그래서 올해 초에 지속하고 있는 활동 1번 이거. 갑자기 보입니까? Mathematic Exercise Note를 구매했습니다. 왜 하냐?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똑같이 배웠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재능이 없다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그냥 수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제 수학 능력은 소인수분해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과목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숫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로지 문과머리여서 문과가 숫자를 잘할 수도 있지만 제가 특화된 건 숫자보다는 글의 영역이거든요.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하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수학 유튜브 채널을 하나 찾았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냥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뇌를 깨울 수 있는 연습 문제들도 몇 개 푸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이거 이해는 못해도 조금 따라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저희 집에
앞에 얼마 전에 문방구가 생겼어요. 그 문방구에 가서 2,000원짜리 수학 노트를 샀습니다. 장 반 쓴 건데 3분의 1 썼죠, 거의 지금. 3분의 1. 아무튼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한다고 제가 이걸 다 이해하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따라하다 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어디 가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 조카가 막 나중에 이모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푸는 걸걸? 이렇게 얘기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봤습니다. 세 번째, 아이폰 7.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던 핸드폰인데요. 요새 SE, 7, 6S, 8 이런 요 시절 핸드폰 모양의 아이폰을 중고 거래하시거나 공기계를 다시 이제 꺼내서 사진 찍는 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건데 요게 배터리가 고장났어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제가 이 핸드폰을 그만 쓰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거의 자동 방전 수준으로 그냥 냅둬도 막 몇 분 만에 60%로 닳고 그래요. 이거를 배터리를 한번 수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리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유심을 넣어서 좀 디지털 디톡스처럼 살아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는 전화 문자 말고 없어요. 전화 문자 말고 없어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있고 얘를 그냥 단순히 카메라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해도 배터리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바꾸려고 요새 좀 리퍼샵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근래에 몇 번 테스트 삼아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배경화면 정말 세븐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완벽해. 짜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지속하면 좋겠지만 지속하지 않을 것 같은 애들. 1번 립밤. 립밤을 원래 되게 안 바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술과 내 입술이 다르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그냥 갑자기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입술이 자주 갈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껴서 립 제품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냥 립밤도 꾸준히 바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홀대하던 립밤을 꺼내서 매일매일 책상에 앉을 때마다 그래도 꼬박꼬박 발라주고 있습니다. 유산균. 제가 얼마 전에 상한 야채를 먹고 시계 알아 누운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효소랑 유산균을 나아지는 과정에서 좀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친구 어머니가 주신 거거든요. 먹으라고. 몇 개 챙겨주신 걸 먹다 보니까 원래도 집에 효소랑 유산균이 많아요. 제가 사둔 것도 있고 옛날에 진작에 부모님이 사주신 것도 있고 해서 유산균을 조금 꼬박꼬박 원래도 챙겨 먹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갑자기 시작한 게 더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기 시작한 것들 소개 끝!